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 김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지그재그 형태와 같은 이런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여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맥OS용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이 형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또 다른 테두리로서 이런 원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원 같은 경우는 반쪽이 잘려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아래쪽 부분이 잘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원 형태의 두 개의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도형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작게 만들지 마시고 만들 때는 크게 만드는 것이 편집하기에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타원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크게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바꿔주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이 똑같은 형태의 도형인 경우 새로 도형을 추가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맥북인 경우에는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 D 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의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선은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모양이 똑같은 크기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 놓은 상태에서 Shift, Ctrl, Alt 키를 모두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테두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맥북 같은 경우는요, Alt하고 옵션 키가 동일한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컨트롤 Alt 또는 Shift 컨트롤 옵션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한쪽 것이 만들어졌으면은 오른쪽도 세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복제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 자, 이거는 가이드 선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왼쪽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도형을 선택해주고 도형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세트가 만들어졌죠?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넣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입체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라야 되겠죠? 왼쪽은 위쪽 부분을 잘라주고 오른쪽 거는 아래쪽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직사각형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려 주시는데 이때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면 뒤에 있는 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와 같이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배치하든 아래쪽으로 배치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아래쪽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었죠. 지금 자를 것이 왼쪽 거, 오른쪽 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키, 맥에서는 커맨드 C키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엔터키를 눌러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맥에서는 커맨드 V로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지금 두 개가 다 만들어졌죠. 자, 우선 이 왼쪽 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거에서는 이 뒤에 있는 도형과 직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도형 병합이 있습니다. 자, 도형 병합을 클릭해 주시고 교차하는 것만 남길 것이기 때문에 교차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사각형은 지금 왼쪽 거를 하면서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붙여 넣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키, 맥에서는 커맨드 C키를 눌러주시고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컨트롤 V, 맥에서는 커맨드 V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위쪽은 남기고 아래쪽은 뺄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녹색 원을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직사각형의 범위는 빼도록 할 거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도형 병합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빼기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S자의 곡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은 필요 없으니까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뭐 바꾸셔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만들고 새로 편집하거나 할 때는 기존 거를 두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수정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로 또는 커맨드 D키로 이와 같이 해서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거에서 범위를 모두 지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룹이 되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개수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제하고 세밀한 조정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개수만큼 복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여기서 그룹을 해제해 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해제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요 뒷부분에도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나 더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적당하게 배치를 해 두시고요. 요 끝부분이 지금 날카로운데 요거를 둥근 모습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화면을 조금 키워서 왼쪽이 잘 보이도록 해 주시는 것이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타원을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원을 이와 같이 그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원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자,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화면 축소해서 지금 원래 화면으로 잘 보이게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주면은 자, 이러한 모습이 되었죠. 자, 이것도 요 선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를 또 복제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앞에 거를 수정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복제를 해 놓는 게 어떤 나중에 편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도형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이 모두 선택이 되었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으로 들어가고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S자 형태의 지그재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께 같은 경우는 이 도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해서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것에 그라데이션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을 넣을 거면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이와 같이 세로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추가해 주시면은 왼쪽은 밝고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도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작업창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채우기를 선택하고 이 그라데이션 색깔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향을 보시면은 왼쪽이 어두운 색, 오른쪽이 밝은 색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랑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실 때도 요걸 보시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반대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은 그대로 두시고 왼쪽 부분만 이와 같이 밝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중간 색깔도 적당한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어두워지는 이런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디자인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아이콘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텍스트를 추가해주는 거죠. 텍스트 상자를 먼저 넣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자, 이것을 클릭 앤 드래그로 가져다 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 맞춤을 해줘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 잘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높이 같은 경우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만약에 높이가 들쭉날쭉하다라고 하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 텍스트 상자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홈 탭에 있는 정렬 항목에서 맞춤을 선택하고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일정하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을 추가할 때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플랫 아이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 플랫 아이콘을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라고 한번 입력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내용과 맞는 이런 아이콘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색깔을 클릭해 주시고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아이콘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색으로 바꾸려면 파란색의 임의 위치를 클릭하면 여기에 코드가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를 선택해 주시고 다른 아이콘에도 동일하게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원하는 색깔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만큼 아이콘을 다운로드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아이콘을 추가해야 되겠죠. 삽입 탭에 있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넣을 때 하나씩 넣지 마시고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눌러서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이콘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일괄적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에 맞도록 이와 같이 아이콘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콘들도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세로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잘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선하고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그리고 타원을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배치해 줍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에서 선을 이와 같이 Shift 키를 누르고 그려 주십니다. 윤곽선에서는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상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넣는데 여기도 이 도형으로 먼저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도형을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윤곽선은 여기에서 파선으로 선택을 합니다. 점선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목이라고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홈 탭을 클릭해 주시고 글머리 기호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 자, 이것도 범위 지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내용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제목 부분은 진하게 하고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요것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자, 이동할 때도 여러분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면은 이와 같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아래쪽에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도 이 세트를 하나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위쪽으로 올려주고 선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디자인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모두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걸 정 가운데 맞출 때 그룹화를 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룹화를 해주고 홈탭에 있는 정렬 항목에서 맞춤을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을 이와 같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을 해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치를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타이틀을 넣을 때 도형을 하나 추가해서 타이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은 상자를 하나 추가해주고 페이지 제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도형 윤곽선은 없음,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해주고 홈탭에서 왼쪽 맞춤 그리고 한 칸 정도 이렇게 띄우시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인 템플릿의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기보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 적절한 아이콘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되겠죠. 지금 여기 1999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수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 이 파일도 블로그에 제가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주제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